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즉 4월이 다가오는데요. 4월이 지나서 5월이 되면 주식시장의 가장 유명한 격언인 Sell in M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라는 그 5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인 4월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4월까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5월부터는 이렇게 시장 하락이 역사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4월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면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5월 셀린 메이하고 고어 웨이 할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주식시장부터 살펴보죠. 역사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은 베어마켓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불마켓 상승장으로 분류가 되죠.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왼쪽에 위치한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선과 검정색 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록색 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초록색 선은 불마켓입니다. 즉 상승장이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을 보시면 1월부터 2월, 3월 쭉 해서 12월까지 달수를 나타내는 게 가로축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시면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연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났을 때 상승장이었을 때를 기록한 게 이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을 보면 이때는 계절성을 크게 타지 않습니다. 즉 5월부터 11월 사이에도 완만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즉 수익률이 나는 시장, 추세적으로 강세장의 시장에서는 이 셀린 메이라는 격언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어마켓에서는 어떨까요?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이 하락일 때, 즉 하락장 추세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5월부터 주식이 떨어진다는 격언이 현실화되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10월 또는 11월 정도 한 6개월에서 5개월 기간입니다. 이때 낙폭이 많이 가팔라졌죠.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타랠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고개를 들어주는 움직임 나타났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약보합 또는 조정이 유지되는 정도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장부터는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서 베어마켓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장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검정색 선도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 올해도 이 같은 격언이 맞다면 그리고 특히나 베어마켓이 되는 시장이라면 오는 4월은 상승 추세의 마지막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베어마켓이 오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다가오는 4월에 담을 수 있는 주식들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더 그럴듯한 종목들, 설득력이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고물가 속에서도 꾸준하게 찾는 곳이라고 오펜하이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소비가 도출되는 곳이라는 이야기인데 코스트코는 대표적인 불황형 소비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코스트코에 우리가 가면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대한 양, 많은 양을 저가에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황형 소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싸게 많이 살 수 있다면 물가가 오를 때도 어느 정도 지갑이 방어가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불황형 소비 모델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스트코 멤버십 갱신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년 일정 수준의 달러를 지불하고 멤버십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해지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그리고 경기 둔화 시대에서 싸게 오래가는 지속 가능한 소비로 코스트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코스트코는 충분히 담아 볼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작은 사인은 이겁니다. 주가가 3월에 두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13% 빠졌지만 증권가 월가의 목표 주가는 여전히 24%나 위에 있다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쉐이크식입니다. 마찬가지 소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식료품이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3월에 이 종목이 17%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쉐이크쉑 왜냐하면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에 매출은 반대로 오르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주가 하락에도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가 나온 거죠. 이 같은 매출의 상승을 이끈 건 직영 매장을 19개 오픈했고 그리고 라이선스 매장은 9개 오픈한 점이 매출에 도움을 줬습니다.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신임 경영진의 전략이 주가 상승의 새로운 촉매제다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활용되지 않은 매출 개선의 여지 그리고 수익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임 경영진이라는 이야기는요. 최근에 쉐이크쉑 CEO단 경영진이 교체가 됐는데 이들이 내놓고 있는 전략이 맛있는 햄버거에서 돈도 잘 버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였습니다. 사실 쉐이크쉑은 미국 외식 시장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맥도날드보다는 비싸지만 파이브가이즈보다는 저렴합니다. 즉 가성비 프리미엄이라는 이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거죠. 하지만 그동안 이 버거는 맛있고 브랜드는 좋은데 이익이 좀 약하다, 수익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걸 신임 경영진이 전략적으로 돌파해 나가려고 전략을 모색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소비주 너무 많이 떨어지고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소비주가 이제 시장에서는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는 가운데서 쉐이크쉑은 과연 예외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번엔 앱너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앱너빈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 광고가 뜨잖아요. 게임 앱이나 쇼핑 앱 등을 이용할 때 그 뜨는 맞춤 광고, 이러한 광고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AI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앱너빈 주가 폭등이 나왔죠. 300% 넘게, 그러니까 가격이 3배 넘게 뛰었는데 올해만 24% 조정을 받았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입장이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인데요. 애널리스트 마틴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앱너빈이 규모도 확장하고 있고 또 고객 기반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반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도 개선되고 있다라고요. 또 향후 시장 침투율과 점유율도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고점 가격 확인해 보니까요. $50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는 $339입니다. 기술이 탄탄하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 과대한 조정이 나온 현재는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세 종목 찬찬히 살펴봤을 때 달리는 종목, 시장에서 경주마처럼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확신이 적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4월 특이 케이스입니다. 4월 2일부터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온건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아니다, 오히려 4월에 산타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4월에 산타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4월 중에서도 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은 또 이 관세 관련해서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종목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셀린 메이하고 고어웨이 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4월에도 저희 사인이 나오는 종목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